안녕하세요, 히로입니다. 오랜만에 애니 얘기를 하려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헌터 헌터, 제가 좋아하는 애니이죠. 헌터 헌터의 그리드 아일랜드 편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전에 요크신 시티와 키메라 인트 편에 대해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헌터 헌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그리드 아일랜드 편을 그냥 이제 빼먹고 지나칠 수는 이제 없겠더라고요. 사실 전 처음에 이 그리드 아일랜드 편이 조금 어색했어요. 왜냐면 바로 전 에피소드인 요크신 시티 편이 너무나도 다크한 분위기였기 때문인데요. 요크신 시티 편이 끝나고 그리드 아일랜드로 이제 넘어오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밝아졌다고 해야 할까요? 헌터 헌터는 이제 에피소드가 새로 시작할 때마다 분위기가 너무 확 바뀌어서 첫 부분에는 항상 좀 당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막상 계속 보다 보면 어느새 또 적응을 해서 언제 그랬냐는 듯 재밌게 보고 있는 또 저를, 와타시를 발견하곤 하죠. 아무튼 이 에피소드는 이제 주인공인 곤이 아버지가 남긴 단서를 따라 낸 능력자 전용 게임인 그리드 아일랜드에 드디어 진입하게 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게임이 굉장히 비싼 소프트웨어라 이제 전편인 요크신 시티에서 구하려고 아주 쌩 고생을 했었죠. 뭐 그렇다고 돈만 있으면 또 되는 게 아니에요. 낸 능력을 깨우쳐야만 접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진입 장벽이 높은 게임이거든요. 이제 게임에 접속을 해서 초반 튜토리얼을 겪게 됩니다. 시스템이 룰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저도 곤처럼 한 번에 이해를 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느낀 점이 있는데요. 애니를 보면서 주술회전의 3열 회유 때도 그렇고 어떤 복잡한 룰을 이제 막 설명을 하는데 우리의 주인공이 이해를 못하고 약간 얼탄다면 우리도 그냥 이해를 못한 채로 넘어가도 괜찮아요. 제가 애니를 또 많이 보다 보니까 보통 이제 그렇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의 주인공이 쏘까 그렇구나 하면서 이해를 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두세 번 돌려보면서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할 거예요. 아무튼 이제 곤과 키라는 초반에 비스케라는 아주 귀여운 소녀랄까요? 누님이랄까요? 그 비스케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외모와 다르게 엄청난 낸 능력자였고 곤과 키라는 이 실력파 스승 비스케를 통해 이제 본격적인 낸 수행을 받게 돼요. 그렇게 이 둘은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곤의 필살기도 이때 완성이 되죠. 사이쇼와 구 하면서 이럴 때 보면 참 재민이에요. 그죠? 제가 본 만화 기술 중에 가장 순수한 그런 필살기 같아요. 이제 이 필살기를 사용할 대상인 빌런도 등장을 해야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헌터 헌터에서 가장 매력 없는 빌런입니다. 바로 폭탄마 겐스르의 등장인데요. 진짜 빌런 같기는 해요. 되게 악랄하고 야비하고 뭐 그래요. 지금까지 각각 에피소드들의 그 빌런들을 보면 다들 그래도 나름의 서사가 있어서 몰입을 하게 되거든요. 환영여단도 그렇고 키메라 엔트 때도 그렇고요. 근데 이 폭탄마는 딱히 서사를 보여주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별로 몰입도 되지 않고 뭐 그렇다 보니 매력도도 많이 떨어집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빌런에게 서사를 주는 걸 싫어하시기도 하죠. 빌런은 그냥 나빠야지 뭔 서사를 주냐. 뭐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빌런이 너무 서사도 없이 막 나쁜 짓을 막 저지르는 이유가 그냥 이라면은 별로 그 작품에 몰입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이 폭탄마처럼 말이죠. 물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겠지만 그냥은 아니죠. 아무튼 이 폭탄마는 이 게임을 클리어하기 위해 다른 참가자들을 이제 무차별적으로 막 살해하고 카드를 뺏곤 합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다른 에피소드들의 그런 빌런들에 비해서 막 그렇게 강한 것 같지도 않아요. 발동 조건도 꽤나 까다롭고 그 즉석으로 이제 폭탄을 하려면은 이제 세 명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튼 그런 것들도 있고 저 뭐야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가 이제 후반으로 가면서 곤과 키라는 레이저라는 이제 이 게임의 최종 보스격인 인물과 피구 시합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겐스루보다 더 빌런다운 그런 인물이죠. 강하기로 보면은. 근데 여기서
이제 토가시 작가님이 엄청난 필살기를 쓰게 되는데요. 바로 그 두렵고 두려운 히소카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곤과 키르아 그리고 히소카가 같은 팀이라니 다시 생각해도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나요? 막상 우리 편이 되니까 히소카가 또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이제 셋이서 힘을 합쳐 피구 시합을 힘겹게 이기게 되고 마침내 핵심 카드를 손에 넣게 됩니다. 그렇게 이 게임의 클리어를 두고 폭탄마와 고는 최종 결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고는 정말 미친놈이죠. 재민이가 할 수 없는 과감한 선택을 하면서 폭탄마에게 이제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신의 팔을 내어주면서 말이죠. 이제 생각해보면 고는 팔을 너무 이렇게 쉽게 내주는 것 같아요. 키메라 엔트 때도 그렇고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고는 이제 그리드 아일랜드를 클리어하게 되고 보상 카드를 통해 아버지 진에게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제 혼자 오면 자신에게 오게 하고 친구와 동행을 하게 되면 부끄러우니까 뭐 카이토에게 보내버린다는 이 설정이 참 사람 열받게 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이 코노 야츠는 말이죠.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그리드 아일랜드 편을 요약을 해봤는데요. 이제 여기서 제가 특히 인상 깊게 느꼈던 포인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이 게임이라는 소재의 신선함입니다. 일단 이 게임이라는 소재가 굉장히 신선했어요. 저도 많은 소년 만화들을 봤지만 게임이라는 소재를 메인으로 사용하는 작품은 지금에서야 굉장히 이제 많지만 이 시대 때는 거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뜬금없는 소재를 이제 갑자기 사용하게 되면 신선할 수야 있겠지만 이제 몰입이 깨지는 상황이 대부분 일어나죠. 하지만 지금은 너무 익숙하죠. 그래서 그런지 그리드 아일랜드는 생각보다 좀 자연스럽게 에피소드 전환이 이루어졌어요. 물론 딱 게임 속에 접속을 해서는 조금 당황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 에피소드였던 요크신 시티 편에서부터 이 그리드 아일랜드를 간간히 또 언급을 해주고 빌드업을 쌓아 나간 것도 한몫을 했고 이제 무엇보다 어디든 적용할 수 있는 만능 설정인 낸 덕분에 이 이질적인 세계관 설명이 납득이 되었던 것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왜 이 그리드 아일랜드를 만들었을까요? 이 녀석은 원작에서도 100% 명확하게 이것 때문에 만들었다 라고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썰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꼽는 가장 유력한 썰은 이제 고뇌의 성장을 위해 만들었다라는 추측이 있는데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그 코노야로 진이 과연 그렇게까지 깊은 생각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에요. 과연 곤을 위해 그렇게까지 거대한 판을 짰을까요? 제 생각은 이제 그래요. 그냥 자기가 만들고 싶고 재밌어 보이는 것을 구현해보고 싶은 이유에서 이제 만들게 되었고 이제 만들어둔 게임에 나중에 곤이 찾아올 것을 대비해 몇 가지 장치들을 이제 후에 커스텀을 해두었다 라는 게 저의 뇌피셜입니다. 진은 절대 좋은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환영여단과 레이저가 만났을 때 과연 둘이 싸웠다면 누가 이겼을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리드 아일랜드는 진짜 가상 게임이 아니라 게임처럼 만들어 놓은 거대한 내 능력이었었죠. 게임 속 공간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환영여단이 직접 배를 타고 그 섬으로 가기도 했었어요. 근데 섬을 통해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이유는 초반에 잠깐 언급했던 문지기 레이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레이저는 게임 운영자 같은 역할이어서 정상적인 루트로 들어오는 유저가 아닌 약간의 이제 버그나 치트처럼 룰을 어기는 유저를 발견하면 이제 밴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환영여단을 밴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했던 건 당시 섬에 들어온 이제 환영여단과 레이저가 이제 붙었다면 누가 이겼을까 싶은 부분인데요. 이제 헌터는 누가 100% 이긴다라는 절대적인 정의는 없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재미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일단 레이저의 낸 능력은 방출계로 추리를 하고 있어요. 환영여단이 타고 온 배를 이제 낸 구체를 이용해서 탁 스파이크 쉽게 폭파시키는 장면이나 이제 피구 도중 낸을 이렇게 실어서 날리는 장면이라거나 그리고 전반적인 이제 방출계 스펠을 맡고 있다는 대사를 이제 말한 걸 보면 방출계가
확실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었던 환영여단 이제 6명과 레이저의 대결이라면 다굴에 장사가 없기도 하고 여단원 6명이 되게 다양한 내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상성상 아마 레이저가 불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1대1로 붙었다면 이제 재밌겠다 싶은 건 딱 2명이네요. 이제 페이탄과 핑크스입니다. 뭐 콜테피와 샤르나크는 뭐 그렇고요. 시즈크도 이제 힘들 것 같고 프랭클린 이 친구는 제대로 된 전투 장면이 뭐 나오지를 않았어서 일단 패스입니다.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친구 이제 원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페이탄과 핑크스라 정말 어렵네요. 그래도 1대1이라면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결정적으로 레이저는 이제 실눈캐잖아요. 실눈캐는 뭐다? 강자입니다. 실눈에다가 이제 여유 있는 미소, 그냥 뭐 강하다는 증거죠. 근데 이 레이저가 진지해져가지고 이제 눈동자를 쓱 보여주면 이제 페이탄이고 핑크스고 뭐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환영여단이 강하긴 하지만 이들은 이제 뭉쳤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하는 녀석들이라 1대1 대결에서는 아무래도 레이저가 우세하지 않았을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히소카의 존재인데요. 참 생각해볼수록 매력적인 캐릭터예요. 처음 헌터헌터 시험편에서는 진짜 공포 그 자체였는데 이 그리드 아일랜드 편에서는 약간 개그캐 같기도 하고 든든한 동료의 느낌을 줬어요. 곤 키르와 만나는 장면은 진짜 좀 웃겼습니다. 둘 뒤에서 이제 걸으며 엉덩이를 보고 이제 휘쭉거리는 표정의 히소카. 제 키링인데요. 이런 표정으로 이제 엉덩이를 보고 휘쭉거리는 히소카는 여전히 약간 공포이긴 했지만요. 이제 여기까지만 해도 뭔가 이제 같은 편이 돼달라고는 했지만 순순히 응하는 것도 그렇고 이 녀석 뭔가 분명히 꿍꿍이가 있다. 그렇게 쉽사리 같은 편이 돼줄 리가 없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역시 강자와 붙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이 변태 같은 취향 덕분에 이제 레이저와의 결투에서 진심으로 싸워주는 모습은 든든 그 자체였어요. 최근 연재본에서 이제 히소카의 행보를 보아도 확실히 단순한 빌런의 느낌은 아닌 것 같고 거의 이제 주인공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엄청난 매력의 캐릭터가 되었죠. 거의 뭐 레오리오보다 주인공 같아요. 사실 4명이 주인공이잖아요. 곤, 키르아, 아크라피카, 레오리오 거의 이제 히소카까지 주인공으로 사실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토가시 작가님이 이제 굉장히 이 히소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키메라 엔트 편에서 이제 등장시켰다면 아마 죽지 않았을까요? 강자를 좋아하는 히소카라면 당연하게도 메르엠에게 도전을 했을 거고 메르엠에게 도전을 했다면 아무리 히소카가 강자여도 메르엠은 좀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뉴스를 못 봐서 몰랐다라는 설정으로 등장시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드 아일랜드 여러분은 재밌게 즐기셨나요? 게임이라는 소재 때문에 이제 호불호가 갈렸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만 평소 게임을 좋아하는 저는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토가시 작가님이 드래곤 퀘스트를 정말 좋아한다는 걸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뭐 퀘스트를 완료하는 방법이라거나 히든 퀘스트의 존재, 뭐 보스를 잡으면 귀한 아이템을 주고 캐릭터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다 보면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깊게 공감하며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둠의 대륙 에피소드가 얼른 애니화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저 이만 어캄퍼니 해보겠습니다. 어자스.